농부원계는 굉장히 많이 바쁘고 또 힘들고 토지와 시설을 회전율도 좀 떨어지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회전을 함으로써 소득도 높이고 땅과 시설의 효율도 높이는 이런 농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차로 샤인머스켓이 위에 있고요. 네. 지금 딸기가 재배가 되고 이제 여기서는 부무수경으로 해서 야채까지 채소까지 재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데를 찾아왔어요. 아주 적은 면적에서 최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찾아왔고요. 먼저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그 농업회사업인 주식회사 한아름이라는 농장이고요. 주로 이제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한 10,000여 평 재배를 하고 있고, 이곳은 지금 실험적으로 삼삼농법이라는 그런 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삼삼농법은 정확히 어떤 거죠? 지금까지 네. 한 가지 작물을 하다 보면 농번기와 농한기로 나뉘다 보니까 그렇죠. 농번기에 소득을 많이 올려서 농한기에는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굉장히 많이 바쁘고 또 힘들고 토지와 시설을 회전율도 좀 떨어지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회전을 함으로써 소득도 높이고 땅과 시설의 효율도 높이는 이런 농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딸기 재배다라고 하면 딸기가 이제 보통 빠르면 11월부터 수확을 해서 한 5월, 6월까지 가고 나머지 시간은 사실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른 작물을 또 투입을 해서 재배를 하고 그거를 아까 얘기했는 삼삼농법의 말대로 3가지 정도 작물을 키우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딸기와 채소를 재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름에는 포도와 채소를 재배를 하는. 쉽게 말하면 1차로 샤인머스켓이 위에 있고요. 네. 지금 딸기가 재배가 되고 이제 여기서는 부무수경으로 해서 야채까지 채소까지 재배를 한다고 하면 연중 수확도 가능하지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이 포도가 지상부를 이제 덮어버리고 그럼 딸기는 광합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실 방안이죠? 이제 일반적으로요. 네네. 포도의 재배 시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중순 넘어서 9월 말 정도까지 재배되는 게 이제 포도가 재배되는 시기예요. 그다음에 딸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9월 중순에서 뭐 5월 말, 6월 초 요 정도까지 재배를 하기 때문에 겹치는 기간이 앞뒤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때는 딸기의 경우도 너무 이제 광이 세거나 온도가 높으니까 약간 햇볕을 가려주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차광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여기의 경우는. 5월, 6월 정도 돼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부추하우스나 그런 데들 다닐 때 보면 여름철에는 차광막을 덮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온도가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시기를 보다 시기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딸기에 광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약간의 보강을 한다면 딸기 재배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식대 초기에도 9월 중순경에도 마찬가지로 덥죠. 이제 포도잎이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그늘을 제공해서 딸기 묘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차광망을 안 해도 된다. 그럼 저는 비료는 어떻게 또 공급해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는 지금 도프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도프가 좋은 것이 이렇게 처방전을 출력해서 줘서 요거대로 중량을 저울로 재서 여기에 지금 혼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프하고에서 나오는 질산칼슘, 뭐 이제 질산암모늄, 뭐 이런 것들을 A통에 들어갈 거, B통에 들어갈 거 해서 이제 요 다 처방전을 짜주면 얼만큼을 타라. 정식기 때 얼만큼을 넣고 수확기 때 얼만큼을 넣고 해서 이제 요거를 다 짜준 요 패턴을 가지고 이제 비료를 혼합을 해서 요 처방전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저희 농민들은 사실 이 각각의 비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질소, 인산, 가리 뭐 기본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농민들이 쉽게 조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반기로 갈수록 가리가 높아야 되니까 가리의 함량을 뭐 황산가리로 높이던 질산가리로 높이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약간 낮춘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처방을 이제 작물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항상 도프하고에선 그 처방전을 같이 짜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식기 때 들어가는 비료의 양과 수확기 때 들어가는 비료의 양, 요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프를 저는 사용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도프의 그때 당시에 도프의 장점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복합 21대 21대 21, 17대 17대 17 이런 식으로 비료를 주다 보니 꼭 필요한 시기, 예를 들어서 질소가 필요한 시기, 식물 초기겠죠. 그럴 때 세 가지를 다 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이제 도프는 그렇게 단비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도프 걸 쓰게 됐고요. 그런 점에서는 도프가 국내에서만큼 그래도 선두주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이제 또 다른 것도 보러 가시죠. 아, 저 윗단이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예. 포도를 재배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아, 포도가 여기 지금 자라고 있는 것들이 끌어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여기 유인을 이리로 예. 유인이 되는 겁니다. 요 라인이죠. 예. 이리로 유인이 되는데 여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묘목은 2주를 타고 가고요. 저쪽에 있는 묘목은 2주를 타고 옵니다. 아, 양쪽으로. 그래서 저기도 있네요. 묘목이. 그래서 수확량으로 따지면 2배까지도 수확을 할 수 있는. 지금 요 보면 분무기가 다 있는데 노즐이 네. 요거는 주로 이제 뭐 연면시비 비료 줄 때나 아니면 농약 칠 때. 예, 방제할 때 이걸 이동식 발판이라고 하는데 이 발판이 움직이면서 밑에서 위로 분무해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러면 밑에서 위로 싸서 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네, 내려오고.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응애 같은 경우는 항상 위에서 이제 살포를 해주면 이 밑으로 숨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 쏴서 위로 올라갔다 다시 한번 내려오니까 네네. 응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잡히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맨 밑에는 채소가 재배가 되고 네. 그 중간 단계 이제 딸기가 재배가 되고 네. 샤인머스켓은 이제 여기서 네. 포도 재배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시설비는 만만치 않겠네요. 시설비가 작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네. 지금 이제 면적이 크면 당연히 이제 단가는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제가 이제 300평을 기준을 했을 때 예.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보시면 풀 시스템을 할 수 있고요. 순수익을 1억 이상 보기 때문에 작물 하나씩 시설을 했을 때보다 훨씬 저렴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도 분산시킴으로써 농가에게는 절대적으로 효율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아름 농장에서는 이런 이제 시설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모종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 요청을 하시면 그쪽 사업부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네네. 그럼 거기서 다 지원을 해주는 패턴으로. 스마트팜 사업부라고 있고요. 예. 묘목까지 재배 컨설팅까지 해드릴 예정이고 또 이제 우리 모 회사가 네. 농산물을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럼 나중에 판매까지도 사실 요청을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뭐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네요. 네네. 우리가 유통회사에 요구하는 품질만 맞춰주고 농가에서 우리도 계약 재배를 하겠다 그러면 계약 재배까지 가능한. 그래서 유통사업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판매까지 다 진행을 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시장에도 우리가 이제 코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만 좋다면 고급 시장에 출하해서 농가 소득은 더 높게. 그래서 이제 일반 농가보다 120, 30% 정도 소득을 올리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네. 상당히 획기적으로 농업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농법도 이제 지금 실험하는 그런 농법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농민들이 특히 창업농들이 이렇게 새로운 농법도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농업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롭게 도전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항상 구독, 좋아요는 기본이고요. 자, 앞으로 뭐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이사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를 주셔도 되고.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